유지 칼로리는 우리의 삶이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특정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달리기의 출발선에 서는 게 이제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, 그리고 운동을 했지만 장기간의 다이어트로 몸이 망가져서 회복 중이신 분들,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, 그 순서대로 2750이 내 유지 칼로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. 인바디가 없으셔도 이렇게 하면 구하실 수 있고,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여러 이유로 해서 식단을 하시던 분들이 다 보게 되실 거예요.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분들이 있는데,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로 시작하는 식단 1 영상으로 시작하는 그 타겟인 분들인 자신의 총 대사량보다 적게 드시던 그 마른 비만 같이 장기간의 다이어트로 이제 몸의 체계가 무너졌던 그 몸을 회복하시던 분들, 그런 분들이랑, 그리고 운동을 아예 안 하시던 분들, 안 하시는 분들은 자기 총 대사량, 먹어야 되는 총 대사량보다 적게 먹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, 그리고 2로 시작하는 식단 영상을 올린 그 분들이었던 총 대사량보다 더 많이 먹었던 분들,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, 그 체지방을 어느 정도 빼야 되는 그 분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텐데요. 그리고 아프진 않았지만 잘잘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가 내 몸을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그 분들까지 이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. 그 분들은 누구냐면은 뭐 내가 근력을 늘려야 되거나, 아니면 컨디션을 높여야 되거나, 퍼포먼스를 높여야 되거나, 어떤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컨디션을 올려야 되거나, 뭐 이런 분들이겠죠, 대표적으로. 이제 그런 분들이 다 합쳐져서 이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. 이 영상은 뭐로 시작하냐면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건데요. 유지 칼로리는 우리의 삶이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특정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달리기의 출발선에 서는 게 이제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겁니다. 이제 우리의 몸이 어느 정도 정상 작동되게 만들어 놓고 출발 대기선에 딱 서면서 어디로 나갈 그 채비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채비를 오늘 완성하게 되면 됩니다. 이 영상을 보면서. 그래서 몸이건 뭐 삶의 어떤 방향이건 몸으로 따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특정 목적들, 여러 가지 목적들을 어디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,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걸 정하면서 이제 충분한 기간이 유지 칼로리를 구할 때는 걸리거든요. 그 기간 동안 그거를 구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서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법, 그리고 유지 칼로리가 뭔지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는, 그리고 추후에는 우리가 그 유지 칼로리를 토대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고,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몸을 각자의 이유로 해서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그 과정을 걸어왔습니다. 그래서 아직 정상적인 상태까지는 안 올라왔지만 열심히 해오면서 어느 정도 쾌적한 삶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.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몸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거고, 그래서 그 컨디션과 체력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. 유지 칼로리는 말 그대로 내 생활 패턴인 활동 대사량과 운동을 제외한 일상 생활 대사량인 니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 몸무게가 2주 정도 그대로 유지되는 총 칼로리, 총 섭취 칼로리를 말하는 건데요.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, 그리고 운동을 했지만 장기간의 다이어트로 몸이 망가져서 회복 중이신 분들,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, 그 순서대로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을 안 하시고 음식을 적게 드시던 분들은 지금은 유지 칼로리일 가능성이 큽니다. 이분들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만 이제 정하시면 되고, 내가 유지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 게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운동을 전혀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행하면서 뭐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게 되시잖아요. 그 달리기랑 운동을 하시면서 내 몸무게가 이제 섭취하는 걸 그대로 유지했을 때 2주 동안 그대로인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. 그리고 달리기랑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그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, 그리고 그 성장 속도가 빠름으로 인해서 변수가 또 창출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변수는 어떻게 제한시켜야 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내 기준을 정해야 되는지 그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운동을 하시다가 리피트 데이 없이 이제 장기간에 다이어트를 하시던 분들은 몸이 회복하시는 그 기간을 거치게 되잖아요. 이제 그분들은 운동을 원래 하시던 분들이니까 근력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몸에는 성이 안 찰 거고, 그리고 내 유지 칼로리를 채워서 먹으려고 한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될 거예요.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, 인바디를 재시면은 오른쪽 중간 부분에 권장 섭취 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권장 섭취 열량에서 한 150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던가 아니면은 100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어느 정도 얼추 맞거든요. 그래서 그 권장 섭취 열량을 그걸 토대로 먹어주게 되면은 훨씬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아니면은 저는 권장 섭취 열량을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인바디로 나온다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은데, 섭취 칼로리를 내 몸에 무리가 안 되는 그 한도에서 조금씩 늘려보는 겁니다. 그래서 한 150 칼로리씩 늘리면은 몸에 전혀 부담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칼로리를 천천히 늘려보시던지, 내가 200에서 250 칼로리를 조금씩 늘려보시던지, 그렇게 해보시면은 금방 섭취 유지 칼로리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 칼로리를 150 칼로리 늘렸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까지 먹고 언제까지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지, 내가 2400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2800까지 올릴 예정이야. 근데 너가 말한 대로 이제 몸에 부담이 안 되게끔 하고 싶은데, 그럼 150 칼로리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, 그리고 언제 늘려야 되냐,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150 칼로리를 일단 탄단지 비중을 나눠서 늘려보세요. 그러고서 잘 자잘이 되는지 이제 그걸 확인하고, 그래서 잘 자잘이 된 상태에서 체중을 쟀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유지가 된다, 한 3, 4일 정도 보겠죠. 그러면 유지가 된다 싶으면은 길게 보면 좋고요. 일주일 되면 변수가 덥겠죠. 일주일 정도 본다고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잘 됐다, 아니면 체중이 내려간다,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더 거기서 150 칼로리나 200 칼로리를 더 늘리는 거죠. 그러고서 이제 또 잘 자잘이 되는지 확인하고, 그 일주일을 기다린 다음에 일주일 정도 내 몸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150 칼로리에서 200 칼로리를 늘린 한 350 칼로리를 더한 게 이제 내 유지 칼로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2400부터 시작했으니까 2750이 내 유지 칼로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. 인바디가 없으셔도 이렇게 하면 구하실 수 있고,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던 분들, 식단 2로, 처음에 2로 시작했던 분들까지 이렇게 세 번째로 다이어트 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거 알려드렸고, 유지 칼로리를 이제 구할 때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지 칼로리를 구할 때는 세 분들, 앞서 말한 세 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, 식단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최대한 이제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최대한 없애주는 과정에서 그 변수들을 어떻게 없애야 되냐면, 내 컨디션이 나쁜 구간이 거의 없어야 돼요. 나쁜 구간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, 일주일 정도? 한 그 정도 구간만 컨디션이 좀 낮은 정도 상태고, 컨디션이 나빠지게 되면은 다이어트도 안 되고 체지방도 안 빠지고 유지 칼로리도 구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컨디션은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. 내 잘잘잘도 체크하면서 내 몸의 컨디션이 나쁜지 좋은지, 그것도 항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나빠진 게 있다면은 무슨 변수가 이제 잘못 작용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. 변수를 최대한 없어지는 그 과정에서 변수가 잘 나오는 게 뭐냐면, 운동 같은 게 변수를 새롭게 창출하는 애거든요. 그래서 운동을 아무 기준 없이 하면은 항상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, 본인의 욕심이 있어서.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컨디션도 당연히 나빠지고, 그래서 변수가 생기게 되고 유지 칼로리 뿐만 아니라 내 기준이 모두 다 망가지게 됩니다. 내 몸도 망가지게 되고 내 기준도 구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, 식단이라고 하면은 뭐 모두 다 딱딱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게 다 식단이라고 생각하세요. 근데 저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. 저도 근무를 하면서 그냥 일반식도 막 먹고, 그리고 주말에 와이프랑 데이트를 할 때도, 밖에서 외식을 할 때도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요. 근데 다만 좀 제한해야 될 거는, 외식을 하던가 뭐 일반식을 먹을 때도 인스턴트랑 튀김 같은 음식은 최대한 저도 피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고, 그리고
최대한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. 그리고 저처럼 일주일에 저는 한 번은 무조건 외식하는 거의 날이에요. 하루는 먹고 싶은 걸 먹는 날이에요. 그래서 일주일에 토요일을 먹는다든지 일요일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, 그렇게 규칙적으로 내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, 그렇게 되면은 내 식단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무조건 다 아침, 점심, 저녁 다 외식을 한다. 그러면은 그 외식하는 식사 메뉴만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, 뭐 튀김이랑 이런 거는 최대한 피하고, 영양소가 거의 없는 막 감자튀김 같은 거는 많이 드시지 마시고, 그런 거는 피하고, 햄버거 같은 거 먹는다고 치면은 햄버거는 난 무조건 점심 때 먹어. 그러면은 그거를 내 식단에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녁에는 나는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를 무조건 먹어. 그러면은 그거를 식단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규칙적으로 뭔가를 먹고 내가 그거를 내 식단 어플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먹는지 체크하면서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제어하는 게 중요한 거지, 내가 무조건 샐러드를 먹어야 되고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고 무조건 홀푸드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유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먹고 생활을 패턴을 하시면은 체지방 10%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.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, 그리고 제가 지금 유지 칼로리를 구하면서 체지방 11%를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,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유지 칼로리를 구할 때도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회복하면서 컨디션도 진짜 많이 좋아질 거거든요. 그 기간 동안 저는 시험도 보고,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이 영상 뒤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 뒤는 헬스를 하시게 됐잖아요. 근육 수축하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. 근육 수축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변수가 발생합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 영상에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8부분만 올리면 되는데, 그거를 이제 재생 목록 보시고 이제 안 다치게 그거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그거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내가 그거를 얼마큼 했을 때 내 몸의 최대 효율을 볼 수 있는지 각자만의 기준을 정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, 다이어트 영상을 하면서도 중간에 이제 팔 영상 마무리 짓고 그렇게 올리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